네, 이번 시간부터 본격적인 가설 검정을 진짜 검정 통계량을 구해서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야? 평균에 대해서, 모평균에 대해서 검정을 가설을 세우고 검정을 하는 겁니다. 모평균 또 차이에 대해서. 자, 그럼 기무가설 뭐야? 우리는 모평균이 100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거에 해당한 대립가설은 뭐야? 야, 100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 또는 100보다 크다 이럴 수도 있고, 100보다 뭐하다? 작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겁니다. 되시죠? 그래서 아니다를 검정하는 거는 양측, 크다 작다를 검정하는 거는 단측이라 했습니다. 단측 검정이라 했습니다. 되시죠? 자, 그럴 때 이 모평균을 검정하려면 모평균의 추정치 뭡니까? 표본 평균을 갖고 검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첫 번째 경우 무슨 경우야? 내가 모분산을 알면은 이 표본 평균을 뭐한 거? 표준화한 시기. 뭘 따르죠?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더라. 되시죠? Z가 뭐야? 표준 정규분포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더라. 되시죠? 이건 앞에서 했습니다. 6단원 실내 구간 추정할 때 했습니다. 그때. 자, 그렇기 때문에 얘가 뭐야? 얘가 표준화 변수잖아. 얘가 뭘 따라? 표준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되시죠? 이런 분포를 따르고 있다고. 근데 이 검정 통계량 값은 언제 구하는 거야? 기무가설이 사실이라는 걸 가정하고 구하는 겁니다. 되시죠? 기무가설이 사실이기 때문에 뮤는 100의 근처 값이 표본 평균으로 아마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00 근처가 나오면은 이 Z 값이 당연히 이 0 근처의 값들이 나올 겁니다. 이 표준화한 다시 표본 평균이 100 근처 값이 나오니까 얘를 표준화한 값은 당연히 평균인 0, 이 평균인 0 근처 값들이 나올 겁니다. 기무가설이 만약에 맞다면은. 그렇죠? 근데 기무가설이 틀리고 만약 100이 아니야. 아니면 100보다 커. 예를 들어 이런 대립가설이야. 그럼 표본 평균이 어떤 값이 나와? 큰 값이 나올 거 아니야. 100보다 큰 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차이가 어떻게 돼? 커지니까 이 표본 정규분포에서 0보다 어떤 값? 극단적인 값이 나올 겁니다. 되시죠? 기무가설이 진짜 맞으면은 이 표준 정규분포에서 0 근처 값들이 나올 거고, 표준화한 값이 기무가설이 거짓이고 대립가설이 맞다면은, 기무가설을 기각하게 된다면, 대립가설이 사실이라면 기무가설 0 말고 0보다 더 어떤 값? 극단적인 값이 나올 겁니다. 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의 수준을 5%로 정한 겁니다. 되시죠? 그런데 지금 양측 검정을 해야 돼. 그러면은 이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표준 정규분포의 평균이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극단적인 이쪽 값이 나올 확률이 2.5%가 되는 요 영역. 되시죠? 요 영역의 값은 거의 안 나올 겁니다. 희박하게. 기무가설이 맞다면은. 그렇겠죠? 기무가설이 맞다면은 얘네 둘의 차이가 없으니까 당연히 0 근처의 값이 나올 겁니다. 근데 대립가설이 맞다면은 정말 이 0이 아니라 엄청나게 극단적인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100은 아니라 했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요 유의 수준을 절반으로 나눈 2.5%에 해당하는 요 영역을 이제 우리가 뭘로 정하고? 기각력으로 정하고, 우리가 구한 이 검정 통계량이 어떤 기각력에 속하면은 여기 안에 들어온다. 여기 안에 속하면은 그땐 뭐해? H0를 기무가설을 기각하고, 그 다음에 이 검정 통계량 값 구했는데 여기 안에 값이 나왔다. 2.5%의 극단적인 값이 아니라 95%의 일반적인 값이 나왔다. 그럼 그때는 뭐해? H0를 기각하지 않고 채택하기로 한다. 되시죠? 이렇게 가설 검정을 하는 겁니다. 아하, 그렇구나. 뭐해? 검정 통계량 값 구하고, 검정 통계량 값은 뭔데? 표준화한 식이라고. 표본 평균을 표준화한 값이라고. 되시죠? 그럼 기각력을 만들어. 기각력은 어떻게 만드는데? 이게 정규분포 따른다는 거 아니까 표준 정규분포에서 내가 생각하는 그 유의 수준만큼 극단적인 값이 나올 확률에 해당하는 영역을 구하면 그게 바로 기각력이라고. 그래서 기각력 속하면 기각, 안 속하면 채택 하시면 된다. 되시죠? 그래서 이 검정 통계량 값은, 자, 표본 평균 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표본 뽑아서
다 더해서 n으로 나누면 구할 수 있잖아. 그 다음에 이 뮤값 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왜냐면 이 검정 통계량이라는 거는 언제 기준이야? 기무가설이 맞다는 가정에서 하에서 구하는 거니까 여기다 100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숫자로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시그마 구할 수 있죠. 모분산 내가 알 때니까. 그 다음에 n 구할 수 있죠. 표본의 개수니까 내가 표본 뽑아서 조사한 거니까 표본의 개수 구할 수 있겠죠. 그 때문에 이렇게 해서 다 구한 값이 뭐 한 3.2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숫자로 정확히 나올 겁니다. 그럼 3.2가 이 기각력에 속하면은 기각하고 3.2가 안 속하면은 채택하면 됩니다. 근데 이 값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표준 정규 분포에서 2.5%에 해당하는 값 Z0.025죠. 이 값은 이 기각치 이 값은 이게 몇이야? 1.96이라고. 그럼 3.2는 어떻습니까? 1.96보다 어때? 큰 값이잖아. 그러니까 뭐 하게 돼? 기각하게 된다. 되시죠? 기각력을 구하면 내가 표준한 이 Z 값이 1.96보다 크면 기각하고, 이쪽은 뭐야? 마이너스 1.96이죠. 좌우대칭이니까. Z 값이 마이너스 1.96보다 작으면, 이 경우면 기각하기로 했다 라고 기각력을 내가 정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한 이 검정 통계량 값이 3.2가 나왔다 예를 들어. 그럼 기각력이 속하니까 기무값을 뭐 하면 돼? 기각하면 되고. 이 값을 열심히 구해봤는데 0.3쯤 나왔다. 그러면은 이 기각력이 속해 안 속해? 여기에 있는 값이니까 안 속하죠. 그럼 그때는 기무가설을 기각하지 않는다. 채택한다. 이렇게 해서 가설 검정을 하면 된다. 이런 말입니다. 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앞에 6단원에서 모분산 알 때는 뭘 따라? 표준 정규 분포 따르니까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검정하는 겁니다. 그걸 Z 검정이라 합니다. Z가 표준 정규 분포니까.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경우는 뭐야? 내가 모분산 모른다. 모분산 모르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현실에서는. 당연히 모르는 게 맞다고요. 그럼 그때 뭘로 표준화해야 돼? 표본 평균을? 표본 분산으로 표준할 수밖에 없다. 표본 표준 편차로 표준할 수밖에 없다. 그럼 걔는 뭘 따라? 그때는 T분포를 따른다. 자유도 몇인? n-1인. 그럼 우리가 이 검정 통계량 값 뭐 할 수 있어? 구할 수 있죠. 다 계산할 수 있죠. 기무가설이 사실일 때, 사실이라고 가정하고 검정 통계량 값 구하니까 이 뮤값도 구할 수 있다고요. 그럼 이제 T분포를 따르니까 T분포에서 또 어떤 거? 극단적인 값이 나올, 또 뭘 찾아? 기각력을 찾고 얘가 속하냐 안 속하냐로 기각할지 말지를 정해주시면 된다고. 되시죠? 근데 만약에 내가 모분산 모르는 대신에 무슨 표본이야? 대표본일 때는, 그때는 이 T분포 대신에 뭘 쓰면 돼? 표준 정규분포를 써주면 된다. 왜냐면 수렴하게 되니까, 표본이 크면은. 그쵸? 그렇기 때문에 표준 정규분포를 구한 다음에 기각력 찾은 다음에 또 이 값이랑 뭐 하면 돼? 검정 통계량 값이랑 비교하면 된다. 자, 이렇게 가설 검정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되시죠? 자, 다음은 이제 모평균의 차이. 모평균의 차이에 대해서 또 빠르게, 어차피 또 다 배운 거니까 빠르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모평균의 차이. 두 그룹을 뽑아서 A 모집단이랑 B 모집단의 두 모평균의 차이를 알고 싶다. 그럼 기무가설 뭡니까? 둘이 차이가 없다가 기무가설. 되시죠?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대립가설이라고. 그 둘의 차이가 없다면 뭐야? 얘네 둘이 뭐하다? 같다잖아. 그걸 좀 더 자세히 쓰면은, 이항시키면 둘이 뺀 게 0이다. 이게 기무가설. vs. 대립가설은 뭐야? 둘이 뺀 값이 0은 아니다. 이러면 양측 검정. 0보다 뭐하다? 크다. 이러면 단측 검정. 또는 0보다 작다. 이래도 단측 검정 할 수 있겠죠. 되시죠? 자, 그럴 때 요 뺀 값의 추정치가 뭐야? 표본 평균끼리 뭔 값? 뺀 값이다. 되시죠? 자, 그럼 이거를 표준하려면 얘에 뭘 빼야 됩니까? 평균을 빼야죠.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뭐야? 모평균이잖아. 그래서 요 값을 모아주고 빼주시고 나누기 뭘로 나눠? 얘의 표준 편차로 나눠줘야죠. 근데 모분산을 알 때는, 알면은 뭘 써? 그냥 n으로 한번 나눈 값, n으로 각 모분산 나눈 값을 그냥 더한 값이 이놈의 표준 편차였다.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뭘 만들어? 검정 통계량을 만드는데, 되시죠? 그리고 이게 뭘 따라?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니까 표준 정규 분포에서 극단적인 값이 나올 확률이 뭐 유시는 5%면 각각 여기가 2.5% 되는 여기를 뭘로 만들어? 기각력으로 만들어서 둘이 비교해 보면 된다. 이 값 검정 통계량 값이랑 기각력에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를 비교해 보면 된다. 되시죠? 자, 근데 검정 통계량은 뭡니까? 기무가설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서 구하는 거라고.
그럼 뮤A 빼기 뮤B가 뭐야? 지금 0이잖아. 그러면은 여기 부분 뮤A 빼기 뮤B가 뭐야? 0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 0은 빼봤자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검정 통계량을 쓰게 된다. 되시죠? 이런 식으로 검정 통계량을 쓰게 된다. 어차피 여기 뺀 값이 0이니까 귀무가설이 사실일 때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검정 통계량을 쓰게 되고, 자, 만약 이게 소표본이다. 몰라. 얘도 모르고 몰라서 뭐 해야 돼? 표본 분산을 적어야 되는 상황이야. 이렇게. 근데 소표본일 때는 우리는 무슨 분포를 따라? T분포를 따르게 되고, 자, T분포를 따르면 그때는 뭘 쓰기로 했습니까? T분포를 따르면 합동표본 분산을 쓰기로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합동표본 분산의 제곱을 적어주게 됩니다. 되시죠? 이런 식으로 쓴다고. 근데 또 이게 대표본이야. 대표본이면 이 T분포를 뭘로 바꾸면 돼? 표준 정규분포로 바꾸면 된다. 되시죠? 여기까지도. 근데 자유도는 둘이 표본값 더한 거에 2 뺀 거라고. 이거 다 앞에서 했습니다. 되시죠? 모르면 T분포 쓰는 거야. 근데 대표본이면 정규분포 써도 되는 거야. 원칙은 원래 T분포 쓰는 게 원칙입니다. 원래는. 되시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뭐냐? 아까까지는 A그룹, B그룹이 독립적이었습니다. 뭐 경기도, 강원도 이렇게. 근데 이제는 한 명에 대해서 똑같은 표본에 대해서 2번 하는 겁니다. 1번 환자에 대해서 A 뭐야? 치료 안에, B 뭐야? 치료한 이후에 평균의 수, 뭐 이런 걸 알아보는 겁니다. 자, 이런 표본을 뭐라 그랬죠? 대응 표본이라 한다. 되시죠? 자, 대응 표본은 신뢰 구간 어떻게 구했죠? D라는 차이 변수를 새로 만든다. 얘네 두 값을 뺀 D라는 새로운 차이 변수를 만들어서 요 D 값만 갖고 뭐해? 신뢰 구간을 구해본다. 되시죠? 요 D 값만 갖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D가 X다 생각하고 얘로 뭐 하는 거야? 모평균 검정을 하는 겁니다. 똑같이. 그럼 바 D 빼기 D에 뭐? 바 D에 평균 한번 빼주고 밑에는 뭘로 나눠? 바 D에 표준 편차로 이렇게 나눠주겠죠. 되시죠? 그래서 얘가 소표본이면 뭘 따라? T분포. 대표본이면 표준 정규분포 따르고, 그때 자유도는 뭐야? n-1. 이게 총 n개니까, 표본이 총 n개니까 n-1인 자유도를 따를 것이다. 되시죠? 자, 이게 차이더라도 가설은 똑같습니다. H0는 뭐야? 뮤 A랑 뮤 B가 같다. 빼서 0이다. 이건 똑같겠죠, 이게. 대신 이 차이를 뭘로 쓰기로 했어? 우리가 D라고 쓰기로 한 겁니다. 되시죠? H1은 뭐야? 둘의 차이가 있다. 0은 아니다. 뭐 이런 게 대립 가설이겠죠. 또는 뭐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이런 게 대립 가설이겠죠. 되시죠? 그거를 대신 대응 표본일 경우에는 D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이 D를 갖고 검정을 한다. 되시죠? 자, 그러면은 이 D 값들의 표본 평균에 또 뭐야? 또 평균은 몇일까? 아하, 이거는 무엇인가? 이건 뭐죠? 일단 바디가 뭐죠? 얘네들 이 D값 구한 값들의 표본 평균이 뭐죠? 얘네들 빼서 평균 구하고 얘네들 갖고 평균 구한 거, 그거 뺀 값이 바 D일 겁니다. 되시죠? 바 X의 A 빼기 바 X의 B가 바 D일 겁니다. 이렇게 빼서 평균 구하나, 얘네 평균 다 구한 다음에 빼나 어차피 똑같을 겁니다. 순서만 뒤바뀌었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바 D는 뭐냐? 바 XA 빼기 바 XB일 것이다. 아하, 그래서 뭐야 이거는? 바 XA 빼기 바 XB니까 이 2를 왜 썼어? 이거니까 이거는 뭐야? 평균을 이렇게 뭐 하면 돼? 나눠주면 되잖아. 그럼 2바 XA 빼기 2바 XB가 될 것입니다. 되죠? 그럼 A의 표본 평균의 평균이 뭐야?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뭐야? 모평균이죠. 빼기 얘도 뭐야? B의 모평균이 되겠죠. 근데 이 검정 통계량이라는 건 무슨 상황? 귀무가설이 참이라는 상황에서 구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뮤A 빼기 뮤B가 몇이야? 0이다. 아하, 이게 0이구나. 그래서 이 바디 D의 표본 평균의 평균이 몇이야? 0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빼기 0이기 때문에 안 쓴다. 되시죠? 검정 통계량 구할 때는 귀무가설이 참이라는 상태에서 내가 구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검정 통계량이 바뀔 것이다. 되시죠? 자, 그럼 시그마 바 D의 표준 편차는 뭔데? 이걸 구하기 위해서 분산부터 먼저 구해야죠. 그 다음에 루트 씌우면 되니까. 그럼 얘는 뭔데? 이 D를 갖고 표본 평균을 낸 놈을 또 분산 구하는 거죠.
자, 얘의 분산이 뭐였죠? 표본 평균의 분산이 뭐였죠? n분의 시그마 제곱이라고.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바디의 표본 평균의 분산은 뭐야? 얘 똑같이 n분의 시그마 제곱일 겁니다. 대신 뭐 d의 분산이겠죠. 되시죠? 자, 근데 우리가 이 모분산을 알아 몰라? 모르잖아. 모르기 때문에 대신 뭘 써? 표본 분산을 써서 구한다고. 그럼 그때는 t분포를 따르게 된다. 대표본일 때는 표준 정규분포를 따른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D의 모분산 알아 몰라? 모르죠. 모분산은 구할 수가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뭘 써? 표본 분산을 써줄 겁니다. 되시죠? 그래서 얘는 뭘 따라? t분포를 따른다. 대신에 대표본이면 뭘 따라? 표준 정규분포를 따를 겁니다.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의 뭐야? 표준 편차는 뭐야? 여기다가 루트 씌운 거다. 아하. 그래서 정말 최종적으로 대응 표본일 때 검정 통계량은 무엇인가? 검정 통계량은 무엇인가? 얘는 뭐 모분산 알 때, 모를 때를 나누지 않습니다. 왜냐면 알 때는 안 나옵니다, 문제. 되시죠? 모르는 진짜 얘는 뭔가 현실적인 문제만 나와. 그렇기 때문에 모를 때만 합니다. 자, 그때 내 검정 통계량은 대응 표본일 때 검정 통계량은 어떻게 구해? 바디의 평균을 구하고, 그러니까 T의 표본 평균을 구하고. 되시죠? 그걸 뭘로 나눠? D의 표본 표준 편차를 루트 n으로 나눈 이놈이 검정 통계량이다. 그래서 얘는 뭘 따라? t분포 따르는데 단 대표본일 때만 뭘 따라? 표준 정규분포로 구해도 상관은 없다. 되시죠? 자, 그래서 진짜 이제 마지막. 앞에서 A그룹과 B그룹의 뭐야? 모평균을 비교하기로 했죠. 그렇기 때문에 A그룹과 B그룹이 서로 다른 지역, 강원도, 뭐 경상도, 뭐 이렇게 서로 다른 지역에 대해서 모평균을 비교할 때 소표본이면 뭘 써죠? t분포를 이용해서 검정하죠. 그래서 얘를 t검정이라 하는데 얘네 둘이 전혀 다른 지역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독립적인 표본이기 때문에 얘를 독립 t검정이라고 한답니다. 용어로 알겠죠? 자, 대응 표본일 때 뭘 구해? 이 t 차이값, 차이 변수를 구해서 뭐 합니까? t검정을 하죠. 그래서 얘를 대응 t검정이라고 한답니다. 대응 t검정. 되시죠? 이 용어가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응 표본이면 요거. 되시죠? 독립 표본이면 합동 표본 분산 구해서 구하는 식 요거 이용한다고. 되시죠? 그럼 이제부터 문제를 푸는데 총 몇 문제입니까? 9문제고. 자, 얘는 어떻습니까? 요즘 18년 이후부터 몰려 나오기 시작한다. 그 전까지는 띄엄띄엄 나오다가 18년 이후부터 구급에서 또 미친 듯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럼 22년에도 뭐 하겠습니까? 나올 확률이 매우 높죠. 왜냐면 이제 여기도 그 이전까지는 9급에 이 모평균의 검정 넣는 게 조금 부담스러웠는데 조금 이걸 계산하라는 게 조금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점점 시험 때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줘야 된다. 앞에 나온 걸 다 풀고 그 다음에 푼다는 생각으로 출제위원들이 내시니까 이제는 요 부분도 9급에 낼게. 그러니까 너네 풀어봐.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 부분 각 검정 통계량 구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럼 구한값에 이 각 분포에서 기강력 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기강력은 웬만하면 단 이후에 주어질 겁니다. 이 기강력을 정확히 나눠주는 값 1.96인지 뭐 1.645인지 이거는 주어질 겁니다. 문제 되시죠? 자, 그렇게 해서 문제 9문제 중에 일단 지금은 한 2문제만 풀어볼까요? 벌써 19분이 지나가니까. 자, 풀어보겠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업무 교육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8명에 대해서 교육 전후의 평가 점수를 비교했답니다. 그럼 이거 무슨 표본이야? 대응 표본이죠. 왜냐면 한 명에 대해서 교육하고 안 하고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대응 표본 검정을 해야 된다. 자, 대응 표본의 검정 통계량은 뭔데? D를 뭘로 나눠? SD 루트 N. 이게 대응 표본의 검정 통계량이었다. 되시죠? 그 다음 지금 총 개수가 몇입니까? 8이잖아. 8은 뭐해? 30보다 작잖아. 30이 물론 명확한 통계적 기준은 아니지만 우리가 문제 풀 때는 그걸 기준으로 삼아도 괜찮다. 근데 뭐 8이 아니든 8이든 아니든 얘는 무조건 뭘 따라? 원래는 원칙은 t분포를 따른다. 근데 대표본일 때만 뭘 따라? 표준 정규분포로 얘가 수렴하니까 표준 정규분포를 써도 된다였습니다. 되시죠? 그럼 얘는
일단 n은 8이니까 8은 뭐 엄청 대표본은 아니니까 무조건 t분포를 따르는 게 맞는데 자유도가 그때 몇이야? n-1이다. n-1이다. 801이니까 몇이야? 7이다. 이걸 따른다는 거를 일단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이유를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시죠? 자, 표로 열심히 내가 구해놨고, 그래서 차이, 나는 이제 대응표니까 차이만 알고 싶어. 차이의 평균은 6이고, 차이의 표준 편차 몇이랍니까? 2랍니다. 되시죠? 아하, 이게 뭐고, 이게 6이고, 이게 뭐야? 2랍니다. 그럼 이거 n은 몇이야? 8이잖아. 다 구했네, 검정 통계량. 루트 8분의 2분의 6이네. 그쵸? 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검정을 할 건데, 증가했는지를 검정하고 싶답니다. 되시죠? 증가했는지 안 했는지. 교육하고 난 후가 점수가 올라갔는지를 알고 싶다. 그럼 기무가설 뭐야? 기무가설. 자, A 교육 후 뺀 게 6이니까 교육 후를 A라고 하겠습니다. A는 뭐야? 교육 후. B는 뭐야? 교육 전이라고 하면은 교육 후의 점수가 어떻습니까? 교육 전의 점수보다 어때야 돼? 커야죠. 그래야지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기무가설은 뭐야? 등호일 때가 기무가설이니까 이게 기무가설일 겁니다. 되시죠? 그럼 대립가설은 뭐야? 내가 알고 싶은 거잖아. 내가 알고 싶은 건 뭐야? 효과가 있는지잖아. 그래서 교육 후의 점수가 교육 전 점수보다 어떻다? 크다라는 거를 검정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무슨 검정? 단측 검정일 겁니다. 되시죠? 여기까지 충분히 되시죠? 자, 그럴 때 검정 통계량 값과 자유도는 몇이냐? 아이씨, 이거 왜 구했어? 이거 필요 없었네. 문제 뭐고 하는 건데 검정 통계량 값 이거죠. 그럼 자유도 몇인데? 7이잖아. 그럼 검정 통계량 값 몇 번이야? 얘네 3번 아니면 4번이네. 자유도 몇이야? 7이잖아. 그래서 3번 찍어주시면 된다. 되시죠? 대응 표본일 때 검정 통계량 값은 D로 평균 모평균 검정하듯이 구하시면 된다. 자, 위에 1, 2변은 뭡니까? 뭔가 합동 표본 분산인 것 같죠? 이 식이 꼴이. 그렇기 때문에 얘는 독립 표본일 때, 독립 T 검정할 때 쓰는 검정 통계량 값이고, 근데 우리는 지금 뭐야? 대응 표본이니까 대응 T 검정을 해야 되니까 밑에 있는 검정 통계량을 써줘야 됩니다. 정답 3번 되셔야 됩니다. 대응 표본과 독립 표본인 거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번. 다음은 A와 B에서 실시하는 얘는 무슨 표본이야? 일단 무슨 표본이야? 독립 표본이죠. 그렇기 때문에 독립 검정을 할 겁니다. 독립 검정. 되시죠? 대응 검정 하는 거 아니야. 왜냐면 지역이 서로 다르니까 서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조사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각각 50명씩. 오케이. NA도 몇이고 50이고 NB도 몇이랍니까? 50이랍니다. 그래서 조사했더니 연령을 조사했더니 이렇게 된답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야? 연령이랍니다. 자, 그랬을 때 그래서 둘이 평균 연령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싶답니다. 그럼 기무가설은 뭐야? 차이가 없다가 기무가설일 거고, 대립가설은 뭐야?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은 거니까 둘이 차이가 있다니까 크든 작든 있기만 하면 되니까 등호가 아니다로 대립가설을 쓸 수 있을 겁니다. 되시죠? 그렇게 해서 검정 통계량도 내가 구해봤더니 마이너스 1.86이 나왔답니다. 검정 통계량 원래 구하는 식을 내가 대입해서 구하려고 그랬는데 문제에서 이미 검정 통계량 값까지 뭐 해놨어? 구해놨답니다. 마이너스 1.86으로. 자, 그럴 때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일단 검정 통계량 따르는데 이 검정 통계량이 무슨 분포를 따릅니까? 이 모평균의 차이를 검정하는데 50, 50이면 어때? 대표본이죠. 좀 크죠? 값이. 그렇죠? 그럼 뭘 따라?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를 것이다. 되시죠? 그리고 단 이후에도 뭐밖에 안 나와 있어? 표준 정규 분포밖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냥 표준 정규 T분포도 따르는데 표준 정규 분포 갖고 대표본이니까 검정하는 겁니다. 되시죠? T도 있고 Z도 있으면 그때는 좀 판단을 해줘야 돼요. 이게 대표본인지 소표본인지를.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뭐만 나와 있어? 표준 정규 분포만 나와 있으니까 표준 정규 분포로 Z 검정을 하면 된다. 되시죠? 자, 그럼 Z 검정 어떻게 해? 이렇게 해서 표준 정규 분포가 있는데 자, 유의 수준이 지금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보기에 0.05랑 0.1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유의 수준이 0.05라면 왜 0.05가 5%라면 얘는 아니다. 양측 검정이니까 여기에 기각력을 양쪽 끝에다 만들어줘야 되는데 되시죠? 이게 뭐야? 표준 정규 분포고 기각력을 양쪽 끝에 이것보다 작다. 이것보다 뭐하다? 크다를 기각력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때 각각시 몇이어야 돼? 2.5%여야 된다. 되시죠? 합쳐서 5%가 돼야 된다. 유의 수준은. 되시죠? 양측 검정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2.5%가 나오는 값
요 값이 뭐야? Z 0.025죠. 되시죠? 이 값은 뭐야? 마이너스 Z 0.025죠. 되시죠? 그럼 단하고 주어져 있는데 이 0.025가 나오게 해주는 값이 몇이야? 지금 1.96이랍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풀어 제끼면은 이렇게 표준 정규분포가 있는데 0에 대해서 어떤 1.96이라는 이 값 절대값으로 작을 확률이니까 이 4일 확률이겠죠. 그 4일 확률이 뭐야? 95%랍니다. 0.95랍니다. 그럼 나머지 요만큼들은 뭐야? 2.5씩이겠죠.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Z 0.025, 1.96으로 보통 외워주면은 굳이 단 안 읽고도 풀 수 있다고. 되시죠? 그 다음에 여기 단에 만약에 1.96 대신에 2라고 계산이 쉽게 2라고 적혀 있는 문제도 우리가 앞에서 봤죠. 그래서 얘가 몇이야? 1.96이다. 얘는 뭐야? 마이너스 1.96이다. 그래서 기각력은 뭐야? 마이너스 1.96보다 작거나 1.96보다 뭐야 하면 돼? 크면은 기각하는 거죠. 근데 검정 통계량을 우리가 구해봤더니 몇이야 지금? 마이너스 1.86이었답니다. 그럼 1.96, 마이너스 1.96보다 어떻습니까? 작잖아. 작으니까 여기 있겠죠. 마이너스 1.86은. 그쵸? 그럼 뭐야? 기무가설 뭐야? 채택이죠. 기각 안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5% 유의 수준에 대해서 검정을 하게 되면은 기무가설을 뭐 하게 된다? 채택하게 된다. 자, 유의 수준 5%에서 두 지역 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없다? 기무가설 채택이니까 다르다고 할 수 없다 하죠. 같다고 할 수 있죠. 그쵸? 다르다고 할 수 없다는 대립가설이었고.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이 틀렸다. 정답 몇 번? 옳지 않은 것 찾는 거니까 1번입니다. 끝났어요. 되시죠? 그럼 나머지도 2번부터 보기도 2번 보기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어차피 뭐 해야지. 이거 한번 할 때 제대로 해놔야지 가설 검정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으시니까. 자, 2번도 해보겠습니다. 2번. 자, 2번은 뭡니까? 유의 수준이 뭐 0.1. 유의 수준이 뭐일 때? 2번은 뭐야? 유의 수준이 10%일 때 두 지역 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다르다고 할 수 있냐?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정규분포 만들어서 기각력 찾아야 되는데 이제는 유의 수준이 몇 프로야? 10%잖아. 그럼 이 딱 기각력이 되는 여기가 몇 프로야 돼? 5%야죠. 5%가 되는 값은 몇이야? 아까 2.5%가 되는 값은 1.96이었고 5%가 되는 값은 1.645네요. 그쵸? 왜냐면 이 안이 90%니까 지금 여기 1.645부터 마이너스 1.645일 확률이 이 확률 넓이가 여기가 0.9니까 여기가 0.05 여기가 0.05 나오려면은 1.645야겠네요. 그럼 우리가 구한 검정 통계량 값 1.86 마이너스 1.86은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1.645보다 뭐 어때? 작잖아. 그쵸? 작으니까 여기 있겠죠 값이. 그렇기 때문에 기무가설 뭐야? 기각이죠. 기무가설 뭐야? 기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기무가설 기각이니까 대립가설이니까 대립가설은 다르다니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맞네요. 되시죠? 자, 다음 3번은 뭐야? 자, 다음 3번은 유의 수준 5%에서 A 지역이 B 지역보다 낮다고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자입니다. 낮다니까 기무가설은 여전히 등호. 그대로인 건 뭐야? 오케이인데 자, 이제 대립가설이 뭘로 바뀝니까? 낮다고 오니까 A가 더 낮으니까 요렇게 되겠죠. 되시죠? 대립 가설만 바뀌는 겁니다. 검정 통계량 어차피 구하는 건 똑같아. 대신에 대립 가설이 바뀐 거니까 낮다, 작다니까 이제 우리가 기각력을 어느 쪽에서만 구해야 돼? 이쪽 작은 쪽에서만 기각력을 구해야 될 겁니다. 되시죠? 단측 검정이니까 기무가설이 아니라 기각력을 이쪽 작은 쪽에서만 구해야 된다. 되시죠? 자, 그럼 여기가 유의수준 5%니까 이게 5% 되는 값을 찾아줘야죠. 되시죠? 그럼 아까 찾았잖아. 몇이었어? 마이너스 1.645였잖아. 이게 2.5% 되는 게 1.96이고 이게 5% 되는 값은 1.645입니다. 1.65라고 쓰기도 하고 어떤 문제에 따라서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한 이 검정 통계량 값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 기각력 쪽에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뭐해? H0 기무가설 뭐해? 기각하죠. 그러니까 뭐가 맞아? 이게 맞는 거죠. 대립가설이. 그렇기 때문에 A 지역의 평균 연력이 B 지역의 평균 연력보다 어떻다고 할 수 있어? 낮다고 할 수 있죠. 되시죠? 이 가설 해석하는 것까지가 이 문제입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이제 4번.
자, 4번도 뭐야? 낮다고 할 수 있다죠, 문제가. A 지역이 B 지역보다 낮다고 할 수 있으니까 가설은 뭐야? 그대로 가주셔야 되고, 대신에 유의 수준만 뭘로 바뀌어? 10%로 바뀌죠. 10%. 아하, 그러면은 똑같이 낮다니까 단측 검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낮다니까 이 마이너스 쪽에서 단측 검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뭘 구해야 돼? 기각력을 구해야 되는데 이게 몇 프로 되는 범위? 10% 되는 이 값을 뭐 해야 돼? 찾아줘야죠. 아하. 근데 10% 되는 값은 문제에 뭐하다? 안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가 10% 되려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문제에서 단하고 절대값으로 만약에 나와 있다면 이게 몇이 나와야 됩니까? 10%, 10%. 이 사이가 10% 나와야 되니까 가운데는 뭐야? 0.8이니까 이게 0.8, 80%니까 0.8이 되는 값이 문제에 주어졌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단 이후에 0.8이 되는 값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뭘로 구해야 돼? 아까 5%에서 구한 값을 조금 이용해 먹어야 됩니다. 자, 5%일 때가 어디입니까? 5%일 때가 여기잖아. 이게 5%일 때. 이게 5%일 때 이 값이 몇이었어? 마이너스 1.645였잖아. 되시죠? 그럼 이게 10%가 되는 이 값은 어때? 마이너스 1.645보다 어떻습니까? 더 큰 값이 나오겠죠. 한 마이너스 1. 뭐 이런 값이 나오겠죠. 되시죠? 근데 우리의 검정 통계량은 몇이었어? 마이너스 1.86이었잖아. 이미 5%에서도 뭐 하는가? 기각하는 값이었다고. 그럼 당연히 10%에서는 당연히 뭐 한 값이겠습니까? 당연히 기각하는 값이겠죠. 10% 기각력이 더 넓으니까. 그쵸? 5%에서도 기각됐는데 10%더 기각할 확률을 높여줬어. 10%로. 그쵸? 그럼 당연히 기각되죠. 5%에서도 기각되는데 10%는 당연히 기각되지. 그렇기 때문에 낮다고 할 수 있다? 오케이, 맞네요. 기각이니까. 여기 선택하는 거니까. 되시죠? 10%가 안 주어져 있더라도 5%에서 기각했으면 당연히 10%에서는 당연히 뭐인가? 당연히 기각하는 겁니다. 이 유의 수준이 뭐야? 어떻게 보면은 기각할 확률이죠. 그쵸? 유의 수준이라는 게 1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유의 수준이라 했잖아. 1종 오류가 뭔데? 기문값을 기각하는 거잖아. 그쵸? 그 때문에 유의 수준은 기각할 확률이라고. 근데 5%에서도 기각했어. 5% 확률을 갖고도 기각했어. 그럼 10% 확률에서 당연히 뭐해? 당연히 기각한다. 되시죠? 정답은 뭐야? 일단 옳지 않은 것만 찾는 거니까 1번이다. 자, 다르다는 이렇게 양측 검정하고 낮다, 높다는 뭐 한다? 단측 검정한다. 요거만 조금 잘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죠? 쉽죠? 검정 통계량 값도 이미 주어졌으니까 이걸 이용했을 때 검정 통계량 값 구하라는 문제였으면 더 오래 걸렸을 텐데 이미 이걸 다 계산해 줬어. 쉬운 문제였습니다. 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고 또 잠시 쉬고 총 몇 문제였죠? 아, 9문제네요. 잠시 쉬고 7문제 한 번에 풀어볼 건데 또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오래 걸릴 테니까 뭐 2번에 나눠 풀든 한 번에 풀든 일단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쉴게요.